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진출하고 호평을 받자 위기감을 느낀 독일, 프랑스, 영국이 신형 전차를 선보이며 한국의 독주를 막으려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차 생산에 있어서 늘어지는 납기와 터무니없는 가격, 연이은 수주 실패로 갖은 조롱에 시달리던 독일은 프랑스와 손잡고 신형 전차를 선보이며 한국의 K2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내놓은 신형 전차들의 면면을 보면 당분간 K2표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이 프랑스와 내놓은 신형 전차는 공개되자마자 외관은 물론 가격 등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 전차보다 한국의 K2 전차가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가 오랫동안 협상 중이던 독일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이탈리아 전차 도입 사업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K2 전차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의 신형 전차는 왜 K2 전차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인지, 또 이탈리아 전차 도입 사업에 한국의 K2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영국 육군의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 3가 첫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 영국의 챌린저 3는 현재 8대가 먼저 개조된 상태로 우선 148대를 개량한 후 최종적으로 227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챌린저 2 차체에 독일 라인메탈 리포신을 조합하고 주요 시스템을 개량해 챌린저 3를 내놓았습니다. 챌린저 3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주포인데요. 본래 사용하던 L30A1 강선포가 나토 표준 포탄을 사용하는 라인메탈 L55A1 120mm 활강포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그동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5km까지 교전이 가능해졌다고 흥분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중입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 기업인 KNDS는 140mm 대형 주포로 포탑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레오파드2 전차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KNDS는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베그만사와 프랑스의 넥스터사가 50대 50지분으로 참여한 유럽 최대의 지상장비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KNDS가 공개한 세부 정보를 보면 레오파드2 ARC 3.0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과 교전할 수 있는 30mm RCWS를 갖추고 대전차 유도미사일 발사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차에 장착된 베트로닉스 전자지도에 의해 적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및 자동 장전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오파드2 ARC 3.0의 가장 큰 장점은 무인 포탑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포탑 탑재 능력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새로운 포탑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120mm 주포는 물론 수년 전부터 개발 중인 130mm 및 140mm 주포도 장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120mm에서 140mm까지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아스칼론포 시스템 테스트에도 성공했으며 1시간 만에 주포 교체가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10초에 3발 발사할 수 있고 군인도 기존 4명에서 3명만 있으면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레오파드2 ARC 3.0은 상부 공간이 없어 APS를 측면에 다느라 포탑 옆 통수가 툭 튀어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포탑 전면이 잘 뚫린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갑을 추가하다 보니 포탑이 앞으로도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형이라고는 하지만 레오파드2에 비해서 포탑이 전후좌우로 전부 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되면 주유를 할 때나 운전수가 타고 내릴 때마다 포탑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구나 경량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 중량을 늘리는 선택을 한 독일 방산업체의 판단력 자체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와 독일은 이 신형 전차가 30mm 대구경 RCWS를 갖추었고 대드론 방어 능력은 있다며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레오파드2 ARC 3.0의 RCWS는 능동방어 시스템의 레이더에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급진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이게 정말 실제로 양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드론 제밍 시스템은 통합되지 않아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레오파드2 ARC 3.0의 운명이 이전에 공개된 독일의 차세대 전차 EMBT처럼 시제품만 만들어지고 양산을 못할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이런저런 최신 기술을 장착했으니 레오파드2 ARC 3.0의 가격은 최소 전차 한 대당 단가가 최소 6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차 한 대의 가격이 600억 원이라니 결론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시제품에는 전부 넣어놨어. 가격은 기존 레오파드 전차의 5배야. 언제 배송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어.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 K2PL 전차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2는 산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특화된 모델로 세계 최초로 유기압 현수 장치가 적용됐는데요. 이는 센서가 지형을 스캐닝한 뒤 서스펜션을 전자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덕에 울퉁불퉁한 산악과 하천 지형에서 주행 안정성, 기동간 사격적 밀도가 세계 최정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투 중량도 56톤에 불과해 M1A2나 레오파르트 2AA8보다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화력도 동급 모델을 압도합니다. 55구 경장 120mm 활강포와 최신형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K279를 사용합니다. 표준 전차 교전거리인 2000m에서 700에서 800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용 KEW-AT3나 독일 DM63을 능가하는 것으로 러시아 최신형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을 일격에 뚫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폴란드형인 K2PL 전차에는 4채널 대드론 제밍 시스템을 탑재했고 수출용 K2EX 전차에는 대드론 제밍총을 장착하여 고객의 요구와 전장의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제밍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옛날의 독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신형 전차에 대한 반응이 그저 그런 가운데 최근 독일의 유럽 방면에 커다란 계약 하나가 날아갔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레오파드 2AA 전차에 관한 계약을 말입니다. 더구나 그 계약이 한국의 K2 전차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자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독일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6월 11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프랑스 독일 합작 KNDS가 레오파드 2AA 전차 공동개발 및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의 결렬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사인 KNDS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협상은 2023년 12월에 시작되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주력 지상 전투 시스템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가 C1 아리에테 전차 일부를 레오파드 2AA 전차로 대체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전 세계 방산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PL 전차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방산 강국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K2 전차의 폴란드형 모델인 K2PL 전차는 폴란드, 즉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전차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게 주장하는 유럽 내 생산 전차여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레오파드 2AA 전차 도입 움직임은 2023년 3월 이탈리아 육군 참모총장이 레오파드 2A7 전차 최대 250대를 80억 유로에 구매할 것임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중에 도입 숫자는 나중에 125대로 축소되었고 도입 차종도 2AA8로 변경되었습니다. 125대로 축소된 것은 이탈리아가 필요한 전차가 250대인데 이 가운데 125대는 보유한 아리에테 전차를 개량하여 메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상이 결렬되면 50억 유로 규모의 궤도식 전투 차량 1050대 제작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업계 소식통들은 이탈리아가 레오파드 2AA 전차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독일 업체인 라인메탈이 개발한 KF51 판더 전차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은 이탈리아가 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포신과 사격 통제 장치, 통신 시스템 등을 적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사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이런 이탈리아의 요구 조건을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탈리아는 협상 결렬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의 요구 상황을 충족하고 최신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른 자격을 갖춘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지상 전투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같은 유럽 내 국가의 전차인 라인메탈의 링스 등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방산 계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전차 도입 사업이 KF51과 K2 전차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혼돈의 이탈리아 주력 전차 사업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한국의 생산 능력, 대한민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온갖 테스트를 거친 전차라는 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100% 충족시키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능력과 뛰어난 내구성 및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와의 K2 표 전체 계약은 거의 다 왔다. 이제 딱 반걸음 정도만 남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루마니아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과 협상 중인데요. 이런 K2 전차라면 이탈리아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